문제를 재설계하다 스텔라입니다. 얼마 전 한 버스 청소 노동자가 무릎을 꿇고 몸을 바닥까지 낮춘 채 좌석 아래까지 직접 청소하는 모습이 기사에 소개되었습니다. 처음 이 장면을 봤을 때 저 역시 한 사람의 성실함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청소 기계가 없는 걸까? 아니면 청소 기계는 있지만 좌석이라는 구조에 제대로 맞는 장비가 부족한 걸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해보았습니다. 청소 노동자의 판단과 경험까지 기계로 대체할 수는 없는데요. 사람이 잘하는 판단은 그대로 두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손을 깊숙이 뻗어야 하는 힘든 동작만 기계가 대신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아이디어 제안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기사를 보고 바로 새로운 청소기를 이제 설계한 것은 아니고요.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요. 이미 어떤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해 보니 청소 기계는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빗자루와 밀대는 저렴하고 간단하지만 좌석 깊숙한 곳을 결국 사람이 몸을 숙여야 하는 것이고요. 배낭형 이제 진공 청소기는 흡입력이 좋지만 긴 노즐을 사람이 직접 좌석 아래 밀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자세 부담은 그대로 남습니다. 영화관에서는 송풍기로 팝콘이나 가벼운 쓰레기를 좌석 밖으로 밀어내기도 하는데요. 빠르기는 하지만 쓰레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치로 이동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회수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소형 바닥 세척기는 통로 청소에는 좋지만 좌석 다리 안쪽처럼 좁은 공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팀 청소기와 분사 흡입기도 있고 자율 청소 로봇도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조사 결과는 의외로 단순해졌습니다. 청소기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좌석 하부 구조에 맞으면서 작업자의 자세까지 개선하는 장비가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그런 제품이 누군가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조사해 보니까는 실제로 있었고요. 버스와 철도에는 배낭형 진공 청소기, 미니 스크러버, 분사 흡입기가 사용되고 있었고 해외에는 철도 차량 좌석 하부 청소를 목적으로 한 장비도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쓰레기를 찾아 수거하는 청소 로봇을 연구하는 사례도 있었고 실제 철도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 청소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연구 기관도 확인되었습니다. 추가로 영화관과 공연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스팀 스크러버, 송풍기, 자석정용 청소 장비 등 이미 다양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하나의 일반 청소기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존 제품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 이미 잘 해결된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 장비들을 사용하고도 왜 사람이 여전히 좌석 아래에 몸을 숙이고 있는지 빈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제품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계를 개발하고 판매하려면 특허도 봐야 합니다. 조사해 보니 여기서도 이미 많은 기술이 공개되어 있었는데요. 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반지나 동전 같은 작은 물체를 따로 걸러내는 분리트랩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전선이나 끈이 브러쉬에 감기는 것을 막는 구조도 이미 존재했고요. 이런 오래된 기술 중에는 특허권이 만료돼서 기초 원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현재도 주의해야 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는데요. 대중교통 청소 장비에서 노즐을 측면으로 신축시키는 기술, 낮고 긴 흡입 패드, AI로 물체를 구별하는 기술, 감기물 센스로 감지해서 멈추거나 역회전시키는 기술 등입니다. 이런 기술은 실제 제품을 만들 때 회피 설계를 하거나 필요하면 라이센스를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세계 최초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공개된 제품과 특허를 조사한 범위에서 기존 기술 사이에서 아직 남아있는 구체적인 결합 방식을 찾아서 제안하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은 기술적 빈틈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 찾아보니까요. 조사를 거치면서 세 가지로 이제 좁혀졌는데요. 첫 번째는 좌석 지지대이고요. 좌석 아래로 단순히
얇은 청소 헤드를 넣는 기술이 이미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석 다리를 센서로 발견해서 멀리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헤드가 자석 지지대와 접촉했을 때 일부가 기계적으로 밀려나고 지지대를 지난 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구조로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안전벨트나 전선 가방끈 같은 긴 물체인데요. 감긴 다음 센서로 알아채고 역회전하는 기술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보았는데 애초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게 만들자. 세 번째가 이제 소형물 확인입니다. AI가 반지나 쓰레기인지 판단하게 하지 않고 작은 고형물은 별도의 카세트에 따로 모이도록 하고 사람이 확인하도록 합니다. 즉 사람의 판단은 빼지 않는 걸로 마지막 보루로 뒀고요.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장비에서 연결하는 것이 이번에 찾아본 신규 기구 설계 검토 영역입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음, 제한 장비는 이것입니다. 목표는 거창한 완전 자동 청소 로봇이 아니라 사람은 통로에 서서 이동하고 판단하고 기계만 자석 아래로 들어가서 헤드 앞부분은 자석 지대에 닿을 때 일부 변형되어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안전벨트나 전선처럼 긴 물체가 깊숙이 빨려들지 않도록 유입 억제 가이드를 둡니다. 헤드 일부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다른 흡입구는 계속 작동하도록 흡입 유로를 나누고 흡입된 작은 고형물은 곧바로 먼지통으로 버리지 않고 별도의 확인 카세트에서 먼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결국 이 장비의 목적은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자석 그대로 두고 작업자의 자세를 서서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석 자체를 비싼 구조로 교체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 버스나 영화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작업 보조형 장비를 목표로 합니다. 실제로 이제 효과가 있는지 실증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아이디어와 개념 설계이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실증인데요. 먼저 영화관 한 곳과 고속버스 또는 관광버스 운영사나 차고지 한 곳에 먼저 시험해 보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업자는 통로를 이동하고 이제 자석 아래에 헤드를 넣고 자석 지지대를 지나면서 쓰레기 흡입하고 카세트를 확인한 뒤에 다음 자석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능 수치를 미리 정하지 않는 것인데요. 대신 실제 데이터를 측정합니다. 자석 100석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기존 방식과 장비를 사용했을 때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대는 횟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청소 후에 남은 쓰레기를 얼마가 되는지 비교합니다. 광김과 막힘이 발생하는지, 자석 지지대를 손상시키지 않는지, 소형 고형물이 얼마나 해소되는지, 작업자는 사용하기 편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1세대 제품은 건식 오염물 중심이었는데요. 팝콘, 휴지, 모래, 먼지, 머리카락 등 대상으로 하고 음료나 끈적이거나 오염물은 기존 습식 장비가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리합니다. 검증 전에는 성능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증을 통해서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이 제안에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업화도 처음부터 완성형 장비를 만들 필요성은 없고요. 먼저 국내 버스와 영화관 좌석 구조를 실제로 측정해서 그 다음 기존 산업용 진공청소기에 연결할 수 있는 전용 헤드와 소형물 카세트만 제작합니다. 이것으로 영화관과 버스에서 먼저 실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버스용, 영화관용 공연장용으로 교환 가능한 헤드를 이제 표준화합니다. 그리고 운영사, 청소 영역업체, 시설관리업체를 대상으로 B2B 판매를 검토합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한 가지 제품으로 동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가격에 민감하고 이제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는 시장에서 수동 보행식의 단순한 베이직 모델을 하고 인건비와 운영 효율을 중요하게 보는 시장에서는 카메라와 전동 주행 보조를 넣은 프로 모델, 대형 체인이나 공공시설에는 청소 인력과 유지관리, 데이터를 관리하는 플리트 모델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아이디어를 정리해본다면 기사 속 한 장면에서 문제를 발견했고요. 하지만 이제 바로 발명한 것은 아니고 현재 이제 어떤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지 찾아보면서 이미 사업화된 제품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특허까지 조사해서 이미 해결된 기술과 아직 권리가 살아있는 기술을 분리한 뒤에
남아있는 불편을 찾아서 하나의 기계 구조로 다시 연결해 보았던 점입니다. 이미 있는 기술을 다시 만들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불편을 다시 설계한 점이고요. 이것이 오늘의 문제를 재설계하다 아이디어였습니다.